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총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책 읽는 청소년 지도사 잘난 놈 심리학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난 놈 심리학. 표지와 제목만 봐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런 책이었습니다. 책을 추천해 준 분께서는 남자를 잘 이해하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자인 글로버 박사는 심리치료사로서 선남 신드롬, 그러니까 나이스 가이 신드롬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심리학,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궁금했고 기대 반, 걱정 반 하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를 위해서 만든 건데 여성분들이 읽으면서 더 공감을 많이 얻은 책이라고도 합니다. 나도 선남 신드롬에 빠져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언젠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졌던 그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 책의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걸까? 그리고 선남이 우리나라 남성에게도 적용되는 걸까? 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학 책이 생각을 편협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책이 전부 다 맞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남자다움이 정말 필요한 걸까? 그리고 가뜩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데 굳이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노력해 가면서 해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내 삶에 있어서 성공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목차를 살펴보면서 이 책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페럴 박사의 추천 글을 소개해 드리고요. 저자 소개, 프롤로그 요약, 목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남 신드롬, 선남 만들기, 만족하는 법을 배우자, 자신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개인적인 힘을 되찾자, 도로 남자다운 남자가 되자, 원하는 사람을 얻자, 원하는 섹스를 하자, 원하는 삶을 찾아라. 그리고 제가 목차별로 마음에 와 닿는 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페럴 박사님이 이런 추천글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음흉한 마음을 버리고 당당한 남자로 사는 법을 가르친다. 이기심이 없는 듯 보이는 사이비 인격체 대신 진정한 자아를 찾자는 취지이다. 이 책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여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존경하도록 만들어준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도 손해볼까 두려워 망설이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남성을 위한 책이다. 짜임새 있게 쓰인 그의 글에는 지혜가 담겨 있으며 대단히 실용적이다. 모든 남성들의 필독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로버트 A. 글로버라는 박사님은 이렇게 생겼대요. No More Mr. Nice Guy 라는 책의 저자인데요. 남성을 위한 데이트 필수 요소, 당신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데이트 가이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글로버 박사는 나이스 가이 증후군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는 라디오 토크쇼에 자주 게스트로 출연하여서 수많은 지역 및 국가 간행물에 출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프롤로그입니다. 선남의 관심은 외모 관리와 올바른 행동에 있다. 이들은 타인을 만족시키는 데서 최대의 기쁨을 느낀다. 선남은 마치 역병 환자라도 보듯이 마찰을 피하려 들고 타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선남은 온순하고 관대하다. 특히 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 신경을 많이 쓰며 다른 남자들과 차별성을 유지하려고 신경 쓴다. 선남은 자기만 착하게 살고 베풀고 남을 배려하면 그 대가로 행복과 사랑과 성취감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남 신드롬이란 착하게만 살면 여자로부터 사랑받고 필요한 것을 충족하며 아무 문제없는 순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증세를 말을 합니다. 선남 신드롬의 연구 목적은요,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대가로 당연히 돌아와야 할 것이 없는 데서 느끼는 좌절감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야말로 정말 보기 드문 선량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은 결코 들지 않았다. 남을 뒷바라지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베풀고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남들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마찰을 피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들고 실수를 감추는 등등 선남들의 행태를 연구, 나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관찰. 잘난 놈 심리학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남성 위주적이다. 하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찬사를 보내왔다. 독자 여성들은 덕분에 선남 파트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성찰을 할 수 있었다고
내게 말했다.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배우고 힘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며 진정으로 원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만족스럽고 신나는 성생활을 즐기게 되고 자신이 남성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다른 남자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게 되며 잠재력에 어울리는 생활을 하고 창의력과 생산력을 발휘하게 되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자, 이제부터 마음에 와닿던 키워드나 문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드로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책을 전체로 다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제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 위주로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와닿던 문장이 19페이지에 나는 훌륭한 남편과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합격점에 도달하지 못한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20페이지에 보니까요. 아침에 아이의 외출복을 입혔더니 아내의 그 특유의 표정과 말투로 애한테 입힌 옷이 그게 뭐예요? 아주 잘 고르셨네요. 같은 20페이지에 설거지,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나의 정성에 감동할 줄 알았죠. 그런데 내가 다 끝내기도 전에 주방에 들어오더니 대뜸 카운터는 왜 안 닦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드라는 회원이 직접 언급한 내용을 옮겨놓은 내용이었는데요. 나처럼 여자들에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왜 나 같은 손남은 놔두고 얼간이 같은 녀석들한테 마음을 빼앗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22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또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현재 교회 장로이며 주일학교를 맞아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러나 사춘기 때 빠져든 포르노 세계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했다. 수시로 자위를 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 매일 몇 시간씩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낸다. 혹시 누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인생이 파탄 날까봐 두렵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선남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남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으려다 보면 반드시 실수나 욕구 또는 감정 등 자기 자신에 관한 어떤 면들을 없애버리거나 감추려 들게 마련이다. 또 남들이 자신에게서 관대하고 유능하며 온화한 사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게 된다. 다음 문장은요. 한 부하 직원에게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입장을 바꾸어 또 다른 소리를 하는 상관이다. 26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이 본인 뜻대로 잘 정돈돼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꽝!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짓을 저지르게 된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선남들의 특징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내용인데요. 선남은 남에게 뭔가 주기를 좋아한다. 선남들은 해결사를 자초하고 남을 배려한다. 선남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 선남은 마찰을 피한다. 선남은 자신의 결함이나 실수를 숨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선남은 일처리의 올바른 방법을 찾는다. 선남은 감정을 억누른다. 선남은 흔히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 선남은 통상적으로 남자들과의 관계보다는 여자들과의 관계에 편안함을 느낀다. 선남은 자신의 필요 충족을 최우선으로 삼지 못한다. 선남은 흔히 파트너를 감정축으로 삼는다.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선과는 거리가 있는 선남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남은 부정직하다. 선남은 음흉하다.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면 증거를 감춘다. 선남은 설화평 사고에 능하다. 선남은 잔꾀를 굴린다. 선남은 통제하려 든다. 선남은 얻기 위해 베푼다. 선남은 수동적, 공격적이다. 선남은 잔뜩 화가 나 있다. 선남은 중독 증세에 있다. 선남은 한계를 설정할 줄 모른다. 선남은 흔히 왕따 당한다. 선남은 흔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이끌린다. 선남은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 선남은 대체로 상대적 성공에 그친다. 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선남은 선량한 사람과 선량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그는 늘 내 비위를 맞추려고 애써요. 나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그 자리에 없죠. 필요하면서도 나와 함께 쇼핑을 갑니다. 그러면서 내내 뚱한 얼굴로 아무 말 안 하죠. 그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이가 때로는 싫다고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페이지 35페이지에 선남 신드롬을 가진 남편을 가진 아내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에 융화된 남성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식이 강하다. 자기 본연의 모습에 만족한다. 자기 책임 아래 자신의 필요를 충족한다. 자신의 남성적 능력과 성적 능력에 만족한다. 성실하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간다. 리더가 된다. 자신이 돌보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을 지켜줄 용의가 있다.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굳이 남의 일에 나서거나 해결사를 자처하지 않으면서도 타의 모범이 되고 베풀 수 있다. 한계를 설정할 줄 알고 필요하다면 마찰도 감수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하나의 고정된 틀이잖아요. 대부분의 패러다임은 순진하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나이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체험을 부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종종 그 기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페이지 44페이지에는요. 선남들이 변화를 꾀하기로 결심할 경우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실수를 소중한 배움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체험합니다. 자신의 필요 충족을 최우선시합니다. 자신의 필요 충족을 도와줄 능력과 용의가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현명하게 베푸는 법을 배우고 베풀면서 단서를 달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두려움과 맞섭니다. 성실과 정직성을 개발합니다. 한계를 설정합니다. 다른 남성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합니다. 여성들과 좀 더 건강하고 더욱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감정을 표현합니다. 문제에 직접 대처합니다.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개발합니다. 변화하는 인생의 복잡성에 잘 적응합니다. 선남 신드롬에 걸리는 이유가 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한 남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원래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선남 신드롬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의 버림받는 체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버림받는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쭉 나열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가 고픈데 밥을 주는 사람이 없다. 울고 있는데 안아주는 사람이 없다. 외로운데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다. 부모가 화를 낸다. 부모가 홀대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터무니없는 기대를 건다. 부모가 자식을 이용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한다. 부모가 망신을 준다. 부모가 때린다. 부모가 그를 원하지 않는다. 부모가 곁을 떠나 제때 돌아오지 않는다. 53페이지에 보면 선남 신드롬이 생기게 되는 하나의 사이클을 표현해 줬는데요. 유기, 그러니까 버림받음, 그리고 병적 수치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생존 메커니즘으로 선남 중군이 발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53페이지에 보니까 버림받았다라는 정서적, 육체적 고통의 극복,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몸에 배인 병적 수치심을 자기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감추는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된대요.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남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변하려고 애쓰는 것은 꼬마가 어린 시절의 유기체험과 병적 수치심의 체득 결과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인생 대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의 성장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신생아는 전적으로 무기력하다. 어린이의 최대의 두려움은 유기이다. 어린이는 자기중심적이다. 어린이는 필요한 것이 제때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유기체험을 한다. 유기체험을 하는 어린이는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잘못된 순진한 해석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병적 수치심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유기체험을 극복하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자신과 남들이 모르도록 감추기 위해 생존 메커니즘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 유년기의 생존 메커니즘에서는 어린이 고유의 무기력함과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순진한 견해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페이지 71페이지에 선남 페르소나에 대해서 잠깐 배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면, 그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인격, 인간의 가장 외적인 인격으로 인격의 가면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은 갖고 있는 외면적으로 내보이기를 원하는 자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페르소나 뒤에 숨어 있는 맨 얼굴을 에고라고 부릅니다. 베이비붐 시대에 선남이 양상되도록 원인 제공을 한 중대한 사회 변화 내용이 있는데 이게 페이지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업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 변천하면서,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하면서, 아버지 없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혼의 증가, 편모 가정의 증가, 여성 가정이 증가하면서, 여성이 지배하는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여성 해방과 여권 운동이 늘어나면서, 베트남전이 생기면서, 성혁명이 일어나면서 선남이 양상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페이지 84페이지에 선남들이 사랑과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쓴다. 결정과 실수를 감추려고 애쓴다. 자신의 필요는 뒤로 돌리고 남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만 신경 쓴다. 자신의 힘을 희생하고 희생자 역할을 맡는다. 다른 남성들 및 자신의 남성적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다.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공동 창출한다. 성생활을 즐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다음은 313페이지예요. 제가 중간에 확 뛰어 넘었잖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예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직접 읽어보시면 많이 공감이 되실 거고요. 뒷부분으로 가면서 좀 정리된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을 위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자기 태만적인 행동을 파악하면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다. 선남은 성공을 회방놓기 위해 갖가지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꾸물거리고 일을 시작하되 마무리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해결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느라 자기 일을 태만히 하고 혼란을 만들어내며 핑계를 만든다. 결국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면 이 반대로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페이지 320페이지 있는데요. 자,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뭔가? 꿈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뭔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뭔가? 거지 같은 일자리를 때려치우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뭔가? 스노우보딩 강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뭔가? 선남 신드롬에서 벗어나기 위한 규칙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서운 일을 한번 해본다. 자족하지 않는다. 자족하면 자족하는 바로 그것밖에 얻지 못한다. 자신을 먼저 챙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100% 제대로 한다. 늘 해오던 식으로만 하면 늘 얻어오던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 지구상에서 자신의 필요, 욕구,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밖에 없다.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 어떤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쓴다.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일한다.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 변명하지 않는다. 계속 이어서요. 성인이라면 자신의 규칙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인다. 자신에게 솔직해진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 나쁜 상황이 개선되기를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빠져나온다. 용인할 수 없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 남을 탓하지 않는다. 희생자는 성공하는 법이 없다. 성실하게 산다.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한다.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자신을 잘 대접한다. 풍요를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과 마찰에 정면으로 대응한다. 무슨 일이든 남몰래 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한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현재 갖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준다. 즐긴다. 재미를 못 느낀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실패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실수란 없다. 다만 배움의 경험만 있을 뿐이다. 통제란 망상이다. 내버려둔다.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산다. 에필로그입니다. 처음에는
걱정 반, 의심 반으로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었었는데 책을 지속적으로 읽다 보니까 저 자신과 적용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계속 적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책 전체를 올릴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인제 중요한 부분만 좀 추렸는데요. 이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 책 전체를 집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신 내부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인생을 최고로 향유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야가 확대되는 것이 처음에는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원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면 동시에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원래 모습대로 사는 자유,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자유, 자신의 바라는 것을 마음대로 얻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선남 신드롬에서 탈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